지난 시간까지의 나선동력학에 대한 강의의 핵심은 나선동력학 가치민 체계에 대한 원리와 또 하나하나의 가치민 수준의 특징, 특성,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작동할 때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것이 병리적이고 불건강하고 건강한 수준에서 또 그것이 가치민 그룹 짝으로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런 점의 관점을 두고서 여러분한테 나선동력학에 대해서 강의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제로 우리의 관심은 치유와 의식의 변형이니까, 그럴 때 나선동력학 현실에서 적용할 때 나선 가치민 의식은 실제로 그건 우리 나선 마음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나선 마음과 나선 가치민의 그 의식, 이것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는 것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가 이 리더십뿐이 아니라 의식의 치유와 변화, 성장, 이것을 중점을 두는 강의이다 보니까 나선 마음에 대해서, 이게 나선 마음이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할 필요가 있는데, 마음이란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마음하고 뭐 하고 있지만,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나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물론 이래요. 어떤 심리학의 어떤 분야의 사람들은 마음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얘기해 줄 수 있다, 마음은 이런 법칙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마음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데서 나온 게 아닌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마음, 그러니까 수행하거나 어떤 깨어있거나 대단한 그 경지에 가 있는 그런 분들의 마음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하루에도 12번 더 변하고, 모든 내외의 어떤 자극이나 이런 것이 주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마음은 출렁이고 변화하고, 그런 마음이 과연 무엇이냐. 그럼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때 이 마음이란 게 이게 우리가, 물론 이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글을 쓰고, 여기 지금까지 앞에서도 이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얘기할 때 우리가 인간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아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랬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간은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인간은 우주가 양자 우주라면 우리 인간은 소양자 우주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는 이 우주, 이 양자 우주보다도 사실은 더 복잡하고, 심지어 앞에서 내가 여러 번 그런 말도 썼지만, 인간은 블랙홀 10년이라, 그런 얘기는 인류가 문명화가 되고, 특히 2500년 기축시대에 동서양의 성현들이 나오고서 동서양의 주요 종교들이 그때 성현들에서 창시되고, 인류의 영적 개화의 시대가 되고, 문명이 고도로 그때서부터 진보되고, 또 인간의 의식이 진화가 되면서 우리가 마음에 대한, 의식에 대한, 인간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마음에 대한 건 현대에서는 심리학, 또 심리학에서도 심리과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하는 심리철학, 오늘날은 또 뭐예요? 마음을 다루는 분야는 뇌인지과학, 이런 데서 마음을 다루고, 또 진화심리학, 이런 데서 저희도 마음 다룬단 말이에요. 특히 과학적이고 현상적이고 이렇게 다루는 분야에서 마음을 갖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마음에 대해서는 전통 지혜에서는 마음에 대한 가장 심오하게 다루고, 또 마음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그런 종교는 어떤 종교이겠어요? 당연히 종교 중에서 불교가 우리가 얘기하는 유심교다. 그래서 불교가 전통 지혜에서는 마음에 대해서 가장 심오하게 다루는 종교다.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은 어느 한 특정한 분야의 마음에 대한 관점을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항상 전통 지혜와 현대에 대한 상보적이고 전율적 통합적인 관점에서 마음은 특히 그렇게 해야지만 마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이게 뭐예요? 마음이 부족, 통속적인 마음은 어때요? 통상서는 body, mind, spirit라고 있어요. BMS라 해가지고, 이 BMS로 할 때에 이 마인드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서양 심리학에서 다루는, 서양에서의 심리학에서 심리 현상에 대해서, 그 심리 현상을 일으키는 건 의식, 무의식의 그 현상이죠. 또 정신. 이 여기서 다루는 건 인간의 이지적이고 감정 정서적이고 본능적인 것은 인간의 어떤 정동이나 욕동에 대한 추동적인 거. 이 모든 것을 이제 심리학에서 다루는 이 분야. 이걸 우리가 마인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마음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하나의 기능으로서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 여기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 주체. 그게 마음의 본성이고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면, 마음의 구조를 갖다가 얘기할 때는
여러분이 앞에서 이미 인간의 존재의 구조가 몸, 바디, 에너지, 감정, 정서, 우리가 또 소위 지금 얘기한 풍속적 마음, 마인드, 그다음에 소울, 스피릿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상응하는 구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만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신체란 말이에요, 신체. 구조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체를 얘기해야 돼. 이게 뇌라, 이게 뇌와 신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마음을 한 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모든 것이라는 게 이게 앞에서 얘기한 뇌가 있고 우리가 뭐냐면 작용하려는 기.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백이라고 하지만 전통주의에서는 이게 정이라고 하는 체가 있단 말이에요. 다 이건 체예요. 체.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에 해당하는 심, 체가 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주체적인 게 아니고 기능적인 거예요. 이렇게 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위에는 우리가 혼, 그 다음에 영,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밖에는 자성이다. 이걸 이렇게 표시한 것은 뇌와 신체도 여기에 그대로 이게 파동적으로 다 작용하는 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체로서 다 얘기했어요. 혼도 체고, 영도 체다. 자성도 체다. 여기서 보세요. 이런 것이 마음의 구조다고 하면은 전통적으로 여기에 상응하는 걸로 뭐가 있냐면 영하면 영체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8식 아레아식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아레아식. 혼체는 7식 말라식이라고 그래요. 심체는 바로 6식 5구의식이라.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 이게 뇌를 통해서 발현된다. 이 모든 게 이게 뇌를 통해서 발현된다는데 뇌를 통해 모든 식이 발현된다. 그 마음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느냐 이걸 우리가 보자고 해요. 이거는 이제 불교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불교에서는 이게 심이라고 그래요. 심. 의식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심의식이라고 그래요. 심의식. 그리고 우리가 현대 심리학에서 얘기하면 이게 무의식이고 이건 이 심청 무의식, 이건 의식. 이렇게 우리가 현대적인 관점, 그 다음에 불교적인 관점. 근데 이게 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게 자성에 해당하는 이 심이라는 게 근본은 이게 뭐냐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일심이라고 해요. 일심. 일심에서 다 나온다 봐요. 일심에서. 일심에서 발현된 마음이 모든 게 여기서 발현이 되는다는 건 이게 하나의 파동의 원리가 되시. 하나의 심의 파가 되는 거예요. 심의 파가. 그럼 여기서 이 심리와 심의 기로서 이렇게 가야 돼요. 이건 우리가 심리는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걸로 하면 이게 성과 리에 해당하는 리. 심기는 바로 성리학에서는 심기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에너지로서. 실제로 작용할 때는 우리가 이 성리학에서는 이거 식성기라고 그런다고 해요. 식성기. 우리 아레아식에서 심이라고 하는 근본식이 이게 발현이 될 때는 이 심을 통해 가지고 이 심, 그 다음에 뇌를 통해 가지고 이게 그거하고 또 뭐냐면 백. 이 심과 백은 하나의 에너지죠. 백도 뇌를 통하고 그 다음에 신체를 통해서 발현되도록 이렇게 한다 이게. 식성기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식이 에너지화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심파로서 우리가 얘기하고 발현은 전부 다 뇌를 통해서 하고 있다. 뇌를 통해. 그러니까 뇌는 주로 인지, 모든 인지적인 거 이건 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식에. 우리가 얘기하는 밈이라는 것도 이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심과 기는 이게 식성기로서 하나의 파동으로서 작용하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이걸 느끼는 건 뇌와 신체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작용을 갖다가 알아차린다. 이게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응이. 그럼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거 자체가 또 뭐냐면 그대로 또 이게 뇌와 신체를 통해서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 온다고요. 대상 세계의 자극이 오면은 그 다음에 이건 어때요? 반대로 이제 일로 들어간다. 일로 이렇게. 이걸 봐야 다 뭐냐면 훈섭각인이란 말을 써요. 마음은 우리가 현상적인 여기 얘기한 이것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마음을 얘기하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최소한도 근본식 마음이라는 거와 그 모든 것이 발현되는 건 일심 자성이다. 여기서 그한다고 하지만 그것까지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개체적으로 마음이 그하는 것은 이런 우리 그 주체인 우리가 존재적으로 얘기하면 영이고 또 혼이고 이걸 인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심의식이란 말이에요. 심의식. 여러분 요 두 개만은 확실하게 여러분 알 필요가 있대요. 심의식은 요건 뭐예요? 마음이 작동하는 것에 대한 거는 인식으로서 얘기하는 인식적인 거고 또 영혼, 심 여기서 얘기하는 심이라 이것은 양쪽으로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존재적인 양면을 얘기하는 양면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자극, 내부에서 오는 자극, 이것이 뇌와 신체를 통해서 느끼고 알고 하고 또 그 하게 되면 다시 그것이 어때요? 우리 심파가 있으면 그것이 뭐예요? 안에. 이게 표층의식은 뇌에 있는 거예요. 표층의식은 뇌에 있기 때문에 모든 건 뇌에 각인이 되고 그러면서 안쪽으로 다 이게 뭐예요? 내면으로 훈섭이 되고 각인이 되고 그래서 어디까지 온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근본식인 심, 이것이 이제 이 저장식이 되는 거예요. 영체에서의 심, 아레아식, 이게 근본식이죠. 근본식. 이게 저장식.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업식이고 칼마식이에요. 결국은 모든 것이 우리가 칼마에서 발현돼 가지고 생명을 가질 때 이렇게 모든 게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이 한 생을 살고 갈 때까지 모든 것은 이것에 의해서 이게 다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어디에 각인이 되고 분섭이 되냐면 이게 근본식에 각인된다는 얘기예요. 또 매 순간 거하는 것은 전부 다 어디에 거한다는 얘기예요. 뇌와 신체에 또 각인되는 거예요. 모든 식은 표층인 뇌와 또 모든 것은 뇌를 통해서 발현이 되고 뇌에 각인이 되고 신체의 각 해당 장기나 여기에도 다 거한다는 얘기예요. 또 그것은 또 전부 다 근본식인 여기에 다 거한다 이거예요. 이 실제로 자동 반응하게 하는 건 이 혼은 뭐예요? 기독교에서 정확하게 얘기했듯이 불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존재적 혼이라는 게 의고 이게 말라식이고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무의식. 불교에서 얘기하는 말라식, 이게 혼식. 또 이것이 또 뭐냐면 이 뇌하고 꿍짝짝 해. 말라식은 이 우리가 근본적인 영식, 딱 그 어떤 생에 딱 이게 카피되는 거나 마찬가지 외제니까. 딱 다 자기 걸로. 그래가지고 그것이 또 뭐냐면 자라나면서 일어나는 모든 마음에 이게 따라서 생기는 것이 다 저장되고 그게 하고 이게 거하게 된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거하게 되니까 모든 문제가 근본은 여기인데 실제 현실적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이 무의식, 말라식, 혼식 이것이 뇌하고 그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이런 예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다 어릴 때 뭔가 이게 아직 인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 뭘 딱 할 때 그게 뭐예요? 뇌는 항상 작용할 때 그냥 작용하는 게 뭐예요? 뇌는 4분의 지정의 행위예요. 지랑이 뭐예요? 대뇌 심피질, 정의 대뇌 변형계, 의가 뭐예요? 뇌간, 행이 뭐예요? 간뇌. 자, 이런 것이 다분내에 의하면 우리가 인간이 어릴 때 어떤 인지적으로 부정확할 때 뭐가 딱 했으면 이게 동시에 그때 갖고 있는 인지에 의해서 감정과 정서와 아이의 본성 이게 같이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어떻게 해요? 각인이 같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제 모든 인간의 불행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런 마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란 것은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 어떤 작동 상태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지만 마음의 구조와 작용 기전에 대한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지만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지금 내가 얘기한 뇌와 특히 혼 또는 우리가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무의식.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한번 각인이 딱 되는 게 비슷한 조건으로 딱 오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그냥 뇌가 작용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그게 치유에 그게 있는 거예요. 자동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 뭐가 딱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동 반응을 딱 해요. 근데 뭐 조건이 더 위험하다 뭐가 다르다 할 때는 그때는 혼이 더 할 때 더 하나 칼마가 안에 있는 그것이 딱 작동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같이 혼과 같이 해가지고 새로운 인지라고 새로운 거라고 딱 해서 그게 또 각인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모든 게 전부 다 가치밈하고 직결되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마음의 변화를 얘기하고 마음 자체가 이렇게 스파이럴하다, 역동적이다 하는 건 누구나 다 안단 말이에요. 단지 여기서 내가 전제 조건을 항상 얘기하는 게 보통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이라는 건 내가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죠. 보통 사람이라는 게 뭐 보통 사는 사람, 뭐 지배자, 통치자, 가진 자 그거하고의 구분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의식의 문제로서 타고나기를 아예 상근기로서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다 이 삶을 갖다가 당연히 성찰적으로 살고 나중에 그 사람들은 명상도 하고 그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뛰어난 사람이라면. 실제로 내가 얘기하면 수행을 하는 자, 그러면 명상을 하는 자,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사람은 깨어있고자 하고 깨어있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인지가 머리가 뛰어난 천재 같고 뭐 그한 사람이라도 그건 보통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매 순간 이 삶이라는 게 여기에서 역동적으로 매 순간 이게
내외의 자극에 대해서 막 변화하면서 사는 거예요. 인간의 그 할 때 가치미임으로 얘기할 때 내가 뭐예요? 가치미임 의식하면 이게 마음에서 사회적인 마음이에요. 사회적인. 그게 마음이란 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그 자기 가족은 하나의 내적인 그거라 하면 거기에 작용하는 거하고 가해로 나와서야 하는 거하고 다 다르다면서.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마음이 바로 우리의 가치미임이고, 이 가치미임을 지배하는 것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라이프 컨디션하고 그다음에 인바이러먼털 컨디션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지배한다 말이에요. 라이프 컨디션에 대해서 백호환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백호환은 라이프 컨디션이라는 것을 뭐예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사회적인 삶이 아니라 삶의 내적인 삶이 자기가 어떻게 자라나가지고 어떤 가족과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사냐 이런 걸 포괄적으로 얘기하지만 삶의 조건을 지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간 개인의 내면 IC예요. IC. 내적인 내면적 조건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 마음을 또 지배하는 건 바로 뭐 내면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의식, 무의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이 어떤 개인을 지배하는 인테리어 컨디션이에요. 이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라이프 컨디션. 이 사람이 어떤 개인이 갖고 있는 삶의 조건을 얘기할 때. 이것이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environmental condition은 개개인이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 환경, 다양한 환경이라는 건 전부 다 공업이에요. 공업. 코칼마라 말이에요. 코칼마. 공동의 업이다. 개인을 지배하는 건 프로페셔널 컨디션이에요. 인간을 또 지배하는 건 바로 직업적인 이 조건이 뭐냐, 어떤 직업을 갖느냐, 이게 또 한 인간의 모든 걸 지배한다는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낯선 마음, 가치미, 이것은 인간의 사회적 마음이고 이것은 인간의 바로 이게 뭐 내면적인 이것을 갖다가 지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이 우리 인간의 그거를 하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느냐? 마음이란 게 바로 우리가 사회적 마음이 가치미임인데, 그러면 사회적인 마음인데 이게 실제로 사회 속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냐. 이게 주로 이제 내가 얘기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고 앞에서 지금까지 강조해온 지금 현재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보통 사람의 의식이라는 게 PRB와 RBO의 패솔로지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인류를 불행하게 하는 주 원인이고,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떤 식으로 마음을 쓰고 있느냐. 작동 방식이 이게 내가 쓰는 용어로 이게 프론트야드하고 전면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백야드에서 작동하는 게 다르다. 사회적 마음은 여러 다층에, 그러니까 멀티페이스란 말이에요. 다면적이란 말이에요. 페르소나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겹의 얼굴을 쓰고 그 사회에 노출되고 자기가 그 하는 작업이 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마음, 의식에 따라서 이게 반응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인간의 사회적, 공적 이런 인간의 마음, 조작된 마음이죠. 그냥 이걸 가지고 어떤 개인에 대한 걸 갖다가 판단하려고 그러면 이게 큰 오류라 이건 늘 얘기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는 사람이다 하면 앞마당과 뒷마당이 없다 이거예요. 수행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자기가 어떤 이 사회적으로는 고매하고 고명한 이런 걸 하더라도 바로 내적으로 뒤에 와서 전혀 다르게 자기 개인적으로 구하는 사람. 이게 인간의 이 개인적, 프라이빗한, 일본인이 얘기하는 혼내, 본심에 해당을 해요. 근데 이거 자체에도 무관하게 그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독재자, 통치자들 중에서. 밖에 나와서도 막 해도 아무도 타치를 못해, 그 사람. 그럼 그 사람 안에 가서도 이 사람 뭘 어떻게 할지도 뻔한 거예요. 주로 여기에 대한 가진 자와 또 우리의 뭐 범죄자, 그 다음에 병리적인, 병리장애적인.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치유한다 할 때 그 사람들의 이 내면과 전면에서의 이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알고서 그 하지 않으면 제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인간에 대한 마음을 이해하든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돼. 내가 앞에 얘기한 그 마음의 구조 자체가 복잡계적이고 다차원적이고 그게 인간의 마음이고 그것이 작동하는 이것이 작동하는 게 법칙과 기적이 있는 거예요. 이 성과 명과 리와 기 이걸로 해가지고 이게 인간의 심청 무의식에 해당하는 영적이고 또 불교에서 얘기하는 아레야식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혼적이고 그 다음에 말라식이고 무의식에 해당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작용하는 기제나 이런 것은 우리가 명확한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지만 이게 물론 이 마음의 상태에 대한 범주죠, 범주. 자, 내가 마음의 상태를 얘기할 때 모든 사람의 마음에 대한 걸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고 마음이 이렇게 그하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거의 비슷한 사람이 있다. 있겠어요? 없다 이게. 왜냐면 이게 우리가 지금 생기는 마음은
칼마적인 거하고 심청적인 거, 이게 무의식도 다르고 심청 무의식도 칼마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조건 하에서 이 사람이 내면과 외면, 전면과 뒷면에서 나오는 게 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이 지구를 다녀간 모든 인간의 마음은 하나도 같을 수가 없고 같은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전부 다 뭐야? 심리학에서는 전부 다 임상심리다 뭐다 실험을 해가지고 몇 가지 샘플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의 이론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인 거예요. 내가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현상적인 그런 연구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걸로서 이게 다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문제가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대한 상태를 얘기하는 건 범주화해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범주화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뭐 얘기한 건 반사회적 인격장애자, 소셜 사이코패스. 이건 전형적인 현상이지만 실제로 이보다 더 심한 것은 이 완전 인간이 악마화가 되는 거예요. 악마화.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도 이게 공감력이 없고 또 이해 양심이 없고 모든 사람을 이용에 대해서이고 그하고 이렇게 하는 이거 더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독재 통치자 히틀러가 그렇게 수많은 죽이고서도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되겠냐? 이거 안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건 주로 가진 자, 통치자, 지배자 중에 있는 거예요. 범죄 집단하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거 하는 것은 지금 뭐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치료, 치유의 대상인데 이 사람들은 사악하게 악마가 되거나 이런 사람들하고 달리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대개의 경우에 이 사람들은 다 뭐냐면 혼이 위축이 된 거예요. 혼이 위축. 보통 사람들이 안고 있는 불안, 공황, 강박, 그 다음에 정체성 장애, 자존감 상실, 뭐 기타 뭐 해서 뭐 쭉 우리가 심리학에서 주로 병리 장애, 정후군의 장애를 다루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람들인데 사실은 그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부정적인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완전히 자기 부정적이 아니고 자기 도치적이면 어때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자기 합리화하고 에고 신토닉이라고 하는 거죠. 정신의학에서. 자동일증. 이런 사람은 여위의 사람들이에요. 여위에서. 여기 사람들은 우리가 정신의학처럼 에고 디스토닉 한 사람들이에요. 에고 디스토닉. 그 다음에 오토플라스틱 한 사람들. 이건 알로플라스틱 한 사람들. 이게 모든 건 사회를 갖다가 자기 멋대로 다 그거 하는 거고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완전히 도치적거나 또 의식 자체가 없어요. 이게 뭐 자기 성찰적으로 양심이나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갈등을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이쪽으로 좀 희망이 있는 사람이지. 그게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는 혼의 위축으로 이건 성장 과정의 문제에서 성장 과정의 문제고 아까 얘기한 라이프 컨디션과 인바이러멘탈 컨디션 그래서 인테리어 컨디션과 프로페셔널 컨디션 이것이 이런 문제를 다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자, 정상적인 사람이라 이 말 자체가 정상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고 누구든지 다 문제 조금씩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뭐예요? 치유나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문제를 갖다가 케어하고 그거 하면서 사는 사람들. 자기 치유하면서 자기 성찰하면서 사회적, 내면적 삶을 갖다가 갖는 삶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정상적으로 그냥 산다고 하는 사람은 재산도 50% 내지 60% 정도. 이런 사람들은 한 30%. 완전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니지. 치료나 치유의 대상에서 그할 수 없고 우리가 정신의학적으로 약물로 하고 있는 그런 이 병리 장애자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포함해서 내가 예를 든 건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사실을 알아보면 본인 스스로가 이걸 몰라. 이게 중요한 건 본인이 인정을 갖다가 안 하는 거예요. 모든 걸 타인이나 사회로 다 투사하고 자기의 또 양심이라 이게 무디고 사는 사람을 이용하고 제어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는 걸 우리 뭐 10% 20% 물론 이게 내 어떤 통계에 그런 거 아니라 주관적으로 내 판단에 의해서 그 정도는 된다는 얘기예요. 드러난 사람이 아니고 잠재적으로 그런 사람까지 다 하면 이게 10% 20%는 된다는데 충분히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같은 치유자한테 대상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치유 대상이.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한 30% 정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뭐예요? 삶이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이게 30%는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은 전부 다 여러분의 치유의 대상이에요. 치유의 대상이고 본인이 자기 치유에서 본인이 서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책 혼유, 혼의 치유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보통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 자기가 보람도 느끼고 뭐도 이거 하고 의미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뭐 어떤 자기한테 있는 그런 문제나 이걸 자기 스스로 알아차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사실 넓게 봤어야 건강이죠. 근데 우리 실제로 본인 스스로가 어때요? 본인 스스로가 난 참 삶이 힘들어 고달퍼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건 본인 스스로가 에고 디스테오닉하게 혼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뭐 이런 사람들 다 자기 부정적이죠. 이 사람들이 사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건 이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다는 걸 알고 치유를 할 때 치유를 갖다가 전문가 제대로 된 치유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하든지 자기 치유를 할 때 사실 여기에 일부도 자기가 정상적이라는 사람이 있잖아. 보통 정상 이거에 일부도 들어가요. 일부. 왜냐면 이 사람도 지금 뭐 건강하지 않은 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성장 과정의 문제도 있고 자기 내면에 그거에 의해서 자기도 그것이 자기 건강도 해치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게 스트레스니 강박이니 뭐 이런 게 일부에 그것도 있고 자기 그 사람이 그걸 지배하지는 않는데 그 사람이 사회적인 삶을 살다 보면 자기 건강도 해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걸 자기 깨우치게 되고 하면 이 사람들 중에 일부도 들어가는 거예요. 보내 이게 일부도. 마음챙김 통합치유 명상 기공 같이 몸으로 하는 수련 같은 것은 이 사람들까지도 포함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제 몸으로 우리가 하는 수련으로 시작하게 돼요. 그게 우리가 기공이나 요가나 소마지만 마음챙김 통합치유 명상 기공 이걸 갖다가 몸으로 하는 걸 시작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정신심리적인 병리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보통 자기는 정상적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도 내면적인 문제나 기질적이거나 성격적이거나 또 이것 때문에 자기를 억압하고 뭐 하다 보니까 건강도 나빠지고 해가지고 그 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본인이 그게 지배당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내가 범주화해서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까지 이 보통 정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건강하고자 진짜 자기가 온 건강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포함한 거죠. 온 건강, 우리의 웰라이프. 교수님, 그 수행하는 사람과 보통 사람의 그 구별점은 뭘까요? 수행하는 보통 사람은 구별은 단순한 거죠. 수행이란 건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성찰적으로 깨어있고자 하는 마음챙김이라는 말이 통속적으로 쓰이지만 진정한 의미의 마음챙김, 알아차림하는 사람 이걸 자기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사람이 다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수행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대단한 경지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보통 사람과 보통이 아닌 사람의 구분은 그냥 내가 지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건 최소한도 진정한 의미의 마음챙김, 알아차림 이걸 갖다가 지향하는 그런 의식, 정신, 의지를 가지면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에요. 이미 그 사람이 그런 길로 이렇게 들어섰다 하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그런 길로 해서 그 위로 갈 것만 남아있는 거지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들 결국 내가 그런 상태는 뭐예요? 존재적인 삶에 관심과 존재적인 삶에 대해서 깨우치는 사람. 존재적인 삶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우치는 사람이에요.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깨우치게 되면 그 사람은 명상적인, 수행적인, 마음적인, 알아차림적인 어떤 형태든지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이미 얘기한 것들이지만 이 사람이 완전히 이념적으로 보수야. 또 꼴통 보수야. 그러니까 이게 알비오, 패슬로제피. 그런 사람이 명상하고 그런 사람 명상을 왜 하는 거겠어요? 의식이 여기 있으면서는 이 사람은 존재적인 삶에 거한 게 아니죠? 소유와 행위, 이념이란 게 인섭적인 게 그거니까 그것이 아직 지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명상을 해. 명상을 왜 하는 거겠어요? 그 사람은. 여기 마음챙김이 지금 완전히 고생하고 있고 마음챙김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통속화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출렁이던 마음이 쫙 가라앉게 한다. 여기. 심리치료나 또 정신치료나 또 이 요가나 마음챙김 좀 하십시오. 뭐 그거 하면 뭐 흙탕물같이 이렇게 되는 게 어때요? 그 하는 순간에 쭉 가라앉지. 난 마음챙김 하는 사람이야. 난 명상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그러다가 다시 어때 나오면 어때요? 다시 출렁대고 다시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건 알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거예요. 그걸 구분할 수 있었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표면적으로 내가 마음챙김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까 내가 했지만 그런 사람이 이 보통 사람 아니다. 그 말도 완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바로 지금 내가 얘기한 이런 면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마음챙김이라면 그러니까 진정한 존재적인 삶에 눈이 뜨는 사람. 그럼 존재적인 삶에 눈이 뜨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진정한 진보적인 거죠. 헬스한 거죠. 헬스. 진정한 진보예요. 그린이니까 그린, 존재적 삶, 공동체의 진정한 평등, 평화, 민주, 겸해 이런 게 있는 이게 뭐예요? 진정한 전문점이에요.
진정한 진보예요. 그럼 진정한 진보, 지금 우리나라 진보가 많이 그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겠지. 소수. 그런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은 뭐예요? 자기가 국회의원하고 정치적으로 더 그해가지고 계속 그하고 출세하고 그하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은 어디에 가 있어요? 관심은 R에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은 포장은 뭘로 하고 있어? 진보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여기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거다.